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 토트넘 하스퍼 간의 2025-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5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데 샹피용, 그리고 심지어는 UEFA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하면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4관왕을 달성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팀으로서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머무르긴 했지만 32개 팀 중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폼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보다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상당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UEFA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맞붙었었는데 다시 토트넘은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길 뻔하기도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에 의해 무너지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이강인 선수는 토트넘전 활약은 물론 최근 폼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전 출전도 기대가 되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히샬리송,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크리스탄 로메로,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바페 마타르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미키 반더벤,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까지 확실히 상대가 워낙 강한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전 라인업을 내세웠고, 이번 경기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수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는 3백 포메이션으로 이번 파리 생제르맹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리카 슈발리에 골키퍼, 오렌자엘 에메리, 마르퀴뉴스, 윌리안 파초, 누누 멘데스, 주앙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브래들리 바르콜라, 캉테 은장투, 흐비차 흐바라치엘리아 선수까지 최근 들어 워낙 활약이 좋은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아쉽게도 벤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역시나 워낙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에 있어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상당히 내주는 경기를 했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 전반전 슈팅 숫자가 2대7, 볼 점유율 면에서도 36대64로 전반적인 경기 내용 자체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밀리는 스탯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정말 너무나도 빡빡한 3센터백과 3미드필더를 구성을 해서 중원을 두텁게 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토트넘의 진영에서 볼 소유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중앙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예 없었고,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의 팀 스타일 자체가 다이렉트한 스타일이 아닌 짧은 패스워크로 만들어가는 공격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화 상태나 다름없는 토트넘 하스퍼의 중원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측면으로 볼을 연결시켜서 공격을 노리는 패턴이 몇 차례 나왔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3미드필더 중 측면에 위치한 미드필더들까지 적극적으로 수비 커버에 나서서 정말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해서 공격에서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고 내려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볼을 빼앗겨서 턴오버를 당한 뒤 역습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전 경기 내용은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의도한 대로 완전히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토트넘 하스퍼는 기본적으로는 수비 베이스이긴 하지만 공격 전환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득점을 노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토트넘은 전반전 12분 루카스 베리발 선수의 환상적인 힐패스를 이어받은 아치 그레이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21분에도 제드 스펜스 선수가 순간적으로 미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정면 돌파에 성공해서 크로스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8분에도 토트넘 하스퍼는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가 순간적인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도해낸 뒤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굉장히 의외의 좋은 경기력으로 위협적인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전반전 초반에는 워낙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에너지 레벨을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전 중반부터는 갑자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을 펼치는 등 변화무쌍한 전술 변화를 보여줬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진은 토트넘 하스퍼의 갑작스러운 압박에 당황하면서 빌더 미스를 수차례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기세를 살린 토트넘은 마침내 34분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가 아치 그레이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받아낸 것을 히샬리송 선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것이 워낙 골문 바로 앞에서 나온 슈팅이었기 때문에 리카 슈발리의 골키퍼가 막아내지 못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세계 최강의 팀을 상대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인 끝에 리드를 잡아내는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경기 내용은 UEFA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보여줬던 당시 경기 양상과 굉장히 유사한데, 당시에도 토트넘은 3백, 3미드필더 구성으로 나서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정말 꽁꽁 묶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효과를 봤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훨씬 더 수준 높은 팀을 상대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구현을 해냈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왕과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언제나 내려앉은 팀을 상대하는 팀이고 선수들 개개인의 개인 능력과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수비 틈을 가지고 있는 팀이어도 어떻게든 그 틈을 찾아내서 득점을 터뜨리는 팀인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파리 생제르맹을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토트넘 하스퍼의 오늘 수비적인 조직력이 좋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던 토트넘은 전반전 막판 비티나 선수에게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을 허용했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1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1대1이라는 스코어도 충분히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 선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스코어였고 비티나 선수의 득점 또한 전술적인 스탠스가 무너진 것이 아닌 중거리 슈팅으로 허용한 골이었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도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 운영과 흐름은 전반전과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4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이것을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가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다시금 앞서 나가는 정말 최고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는 히샬리송 선수의 첫골 장면 때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는 원 소속팀이 파리 생제르맹이긴 하지만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로 클래스를 보여주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53분 또다시 비티나 선수에게 슈팅을 내주면서 2대2 동점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토트넘 하스퍼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켜서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토트넘은 59분 바페마타르 사르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파비안 루이스 선수에게 찬스를 내주게 되는데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슈팅이 워낙 골문 구석으로 꽂혀버렸기 때문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파리 생제르맹에게 2대3으로 역전당하는 상황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결국 토트넘을 상대로 또다시 좋은 활약을 통해 팀에 기여하게 되는데 65분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으로부터 세컨볼 찬스가 나왔고 이것을 윌리안 파초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투입 뒤 두 골을 휘몰아치면서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66분에도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통해 토트넘 하스퍼의 골문을 직접 노렸는데 아쉽게도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랑달 콜로 무아니 선수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을 농락시키면서 3대4로 따라붙는 득점을 터뜨렸는데 토트넘은 이후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가 박스 안에서 핸드볼 반칙으로 PK를 내줬고 이것을 비티나 선수가 해트트릭을 완성시키는 득점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과 이번 경기에서 대량 실점으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경기는 전반전까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잘 먹혀들었지만 결국 후반전 들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패를 당한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코펜하겐전 1승밖에 하지 못하는 부진에 빠졌는데 이번 경기 또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